안녕하십니까. 청라 삼동 영동국제신도시 오피스텔 분양가 본부장 카예영 안호영 기수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2024년도 8월 19일 아침입니다. 시간과 날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훗날 제 영상을 보기 위해서요. 요즘에 저는 그 와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잠을 일찍 자고 편안하게 자는 편입니다. 모든 길은 독서에 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잘 때는 책에서 나온 대로 제 머리를 다 비워놓고 아무 생각 않고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잠이 잘 와요. 밤 사이에 많은 지혜가 우주에서 제 머릿속으로 이동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은 지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가식이든 뭐든 저는 책대로 그러려고 책을 읽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분이 어제 제 유튜브 방송을 본 분이 술 먹고 노래 하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 제가 영업을 몇십 년 하면서 노래방을 진짜가라면 30 정도 많이 다녀봤어요. 뭐 노래방이나 친구들 가면은 저는 맨정신에 노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한 2번 정도 생음악을 라이브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술 먹은 적 없습니다. 제가 이름이 양기수, 세게 발음하면 양기수인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광대끼가 있는 건지 신기하게 제가 제 영상을 이렇게 어색해서 안 볼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영상이 도전이 있어요. 웃기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음, 자꾸 제 영상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고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죠, 사실은. 고칠 점도 고치게 돼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이렇게 또 생각이 엄청, 간혹가다 제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영상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핸드폰이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 영상이 끊기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몰라요. 그, 그렇다 해서 그 영상을 찍은 걸 갖다가 다시 또 찍으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이를 먹었어. 기가 딸려. 한, 좋은 영상 보내려고 한 번 더 하려니까 모든 게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은 체력이 받쳐줘야 된다는 걸 또 느낍니다. 음. 제가 그리고 저의 운명,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분양을 하는 그 목적이, 뭐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 지인분들한테 거의 100%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잘 돼야, 제 주변 지인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자동으로 잘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변 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팔았는데, 다행히 오피스텔을 훨씬 많이 팔았어요. 상가는 사실,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되면 오피스텔 상가하고 붙어 있으니까, 한 건물에 있으니까, 먼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나중에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 끝나면 상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청라 삼동 같은 경우 상가를 팔았는데, 아직은 지하철도 안 들어있고, 뭐, 현대아산, 하나은행, 뭐, 코스트코는 이번에 오픈하나 보더라고요. 뭐, 신세계 스타필드, 뭐, 지하철 7호선, 9호선 아무것도 좀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 같은 경우 2028년 정도 좀 1년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상가를 저한테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행히 청량은 현재 대부분이 풀밭입니다. 그래서 청량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오피스텔은 잠은 자야 되니까 상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은 제가 다 하고 싶은데, 제가 좀, 참, 그래요. 저 살아온 게 그래가지고,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저한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전화 오는 거는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잘 되려고 이렇게 살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물론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야 그 중에서 내가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 8년 전, 5, 6년 전에 제가 이제 손해보험, 생명보험을 해봤는데, 이번에 갑자기 제가 또 힘드니까, 또, 뭘 또 해볼까 해서 한 게 또 보험이에요. 보험을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한 5년 정도 했고, 다시 하고 싶은, 이게 내면에서, 야, 양기사 한번 해봐. 이건 내면에 저는 목소리에 따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양면성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혼자 살기 때문에, 결정은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처자식이 있다면은, 뭔가 얽매이고, 뭔가 도전을 못했을 텐데, 저는 영업이라는 큰 틀은 안 변합니다. 영업이라는 큰 틀은 안 변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있고, 뭐, 분양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영업은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이 사람 만나서, 뭐, 부동산 얘기, 이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 저는 보험에는 그 운명적인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면서 어떻게, 50개까지 보험을 부르는 거 보면은, 보험의 니즈나 그런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을 팔자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연수원 가서 산속에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경기도 어디 있는데, 그때 그 연수원에서 어떤 분이 강사라고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통 뭐 자기 얘기나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 가족사를 얘기했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이제 공감 능력, 아니면 자기와 살아온 게 비슷하면은 더더욱, 나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이 더 애정을 느끼는데, 이것은 이제 요즘에 치매 환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라는 게 일종의 정신질환이거든요. 우리가 암도 있고 여러 가지 무서운 병이 있지만은, 이 정신질환자가 가족으로 계시면은 정말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험을 많이 들고 어렸을 때부터 보험 일을 하는 것도 사명감이나 이런 걸, 소명, 어, 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깊은 내 마음 속에. 저는 육동이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특히 아버님의 사랑, 아버님이 저를 낳아야겠다고 엄마를 낳기 싫다. 안기수가 나중에 효도할 것이다 했는데, 아버님의 지금 불행하게도 약간 어긋난 것 같아요. 저는 한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밖에서 그냥 친구들과 논이라고 어머님을 이렇게, 어머님께 너무 불효를 했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눈물이 흘릴 때는 어머님 생각날 때 너무 죄송케 할 때, 이제 슬픕니다. 야, 금요일 아침에 이런 이렇게 얘기가 흐르네요. 예. 근데 그분이, 강사분이, 그, 가족 중에 아드님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질환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지. 근데 암 환자나 이런 일반 환자들은 대화는 됩니다, 대화가. 대화가 돼가지고 서로 미안한지도 알고 뭐 이런 걸 아는데, 정신질환자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정신질환 환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 누나들 다 뭐 시집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 시골집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누나가 살았는데, 어머님은 이제 가정 형편이,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머님이 이제 뭐 농사일 하시고 뭐 품앗이 나가시면은 저하고 누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누나를 이렇게 케어할 사람이 없어요. 이 정신질환분들 혼자 놔두면은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신질환분들 병원에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키는 경우가, 혼자 놔두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뭘 부시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정신질환자는 감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 긴병이 효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치매가 걸렸다고 할 때는 같이 살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이제 한 분은 떨어져 지내가지고, 옆에서 한 명이 지킨다고 같이 정신병이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고 그냥 이것저것 다 때려 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정신병 환자라 해서, 치매 환자라 해서 계속 정신병으로 사실은 있진 않거든요. 제정신이 안 돌아오면 사실 상관없는데, 한 번씩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런 분들이 돌아오면은 비관하겠죠. 미안하고, 제정신도 안 돌아와요, 차라리. 영원히. 미친 사람이 계속 미쳐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은 행복해요. 모르니까. 근데 정신병이 한 번씩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제 가족사에서는 제가 대학병원을 많이 갔어요. 많이 간다기보다도 충격적이죠. 저 학생이 뭐 한다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시골에서. 그럼 이제 어머님 일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누나가 사고를 친 거예요. 쉽게 해서 뭐 자살하려고, 야, 뭐 시골에 농약은 천지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전화를 받으면 제가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보호자 아닌 보호자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이 제 가족사를 제가 이제 누구한테 잘 말을 안 하고 있었고, 말해도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수원을 갔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어보니까 너무 참 이게 거시기 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치매보험을 그래야 된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치매보험이라는 게 뭐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몇천만 원 나와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낫지 않는 병이,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낫지 않는 병이지 않습니까? 웬만해서 한번 걸리면은. 그래서 그게 뭐 몇천만 원 받아봤자 뭐 1년이야 뭐 쓰겠지만은 1년 가지고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안 걸리는 것을 유튜브나 텔레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치매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치매 걸리면은 뭐, 그런,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이 절대 못 삽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제 너무 무거운 대화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보험을 하게 된 경우도, 사실 제가 지금 참 엄청나게 사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특히 금전적으로나 뭐 세금이나 뭐, 그래서, 네, 가니까, 가니까, 버틸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길을 찾아야죠.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고, 뭐, 우울한 분위기인데,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원에서 그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근데 목소리가 그냥 짜렁짜렁 하더라고요. 이 양면성의 법칙이에요. 인간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양면성의 법칙. 참, 말해놓고도 참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험을 이제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보험을 하게 되면 이제 동의서라는 걸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동의서, 이제 숙제죠. 그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보험 내역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동의서 받는 것은 실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동의서를 받다 보면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험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네, 만났으면, 저는 무조건 말을 뱉는 성격이니까. 누나, 나 이번에 보험 하고 싶어서 해. 하면은, 어떤, 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하냐고. 어? 뭐, 보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그래요. 그냥, 그거 참 만만치 않을 텐데, 대단하시다고. 역시 양기수 씨는 참 도전정신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굳이, 굳이, 뭐, 자기가,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미리, 그거 없다, 뭐 없다. 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저는 그걸 다 예상을 한 거예요. 예상을 했는데, 제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같은 말도 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흘려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동의서를 한 20개를 정도를 받았는데, 어제는 밤에, 네, 어차피 이제 우울한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어제는 밤에 잠을 자는데 몇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어머님 생각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근데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이게, 동의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오너라는 것은, 실적이 많다는 것은, 오히려 실적이 없고 오너가 아닌 사람들은 큰 고통이 없어요. 덜 받아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1등들, 1등이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많이 만났다는 거죠. 많은 그런 경험이나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많이 만난 사람들은 그만큼 또 아픔이라고 쉽게 표현할게요. 그런 영업하면서 그런 상처를 더 받았겠죠. 더 했으니까. 이게 더 거절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1등 하는 거지, 거절 안 당한 사람이 1등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제는 저녁에 이 모든 게 이제 상호 복합적으로 어제는 딱 그런 날이었어요.
그냥 한두 시간 동안 뭐 엉엉 울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이게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환경이 어려운 데다가, 그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뭐, 좀 다 들었다, 들 거 없다. 그리고 항상 그잖아요. 뭔 일 할 때는, 이분은 분명히 들어줄 거야. 이분은 나한테 내가 했는데, 그분이 딴 데 다 들었고, 근데 실제로 딴 데 다 들은 것까지 좋은데, 제가 먼저 만났어요, 그분을. 그 다른 보험성 대사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한테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난 다 들어서 나한테, 양주시 나한테 해줄 게 없어. 이런 말을 내가 그랬을 때, 아, 이게 참, 이렇게 찹찹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경험도 했고, 또 제가 또 긍정의 화신이에요. 제가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길이다. 우주 관찰자님께서 저는 사랑하사, 저에게 그것도 하나의 올바른 길이거든요. 이 거절이는, 영업사원에게 거절은 올바른 길입니다. 뭐,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등판에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어떻게, 그분이 만약에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금메달을 그냥 올림픽에 출전도 못했겠죠. 수천 번 넘어진 결과가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금메달이 목에 걸려있듯이, 영업사원에게 거절, 어, 매우 필연이고, 거절은 많이 당할수록, 어제와 같은 그런 거절들이 많을수록 1등으로 가는 그게 지름길이다. 그게 당연한 게 맞는 게 사실은. 그것도 어제 왓칭 책에서, 어제 왓칭의 뭐 페이지가 또 희한하게 그런 날이었어요. 어제 왓칭 책을 오랜만에 이제 일요일에서 많이 읽었는데, 그 울음에 대한 책이 나온 거예요. 예, 울고 싶을 때는 울어라, 뭐 이런 내용이 마침 그거예요. 마침 어제 왓칭 내용이 그겁니다. 뭘게, 그래가지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발명왕 에디슨은 평생 1093가지나 되는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그걸 위해 수십만 차례나 실패했다. 수십만 차례. 성게 만들려고. 특히 축전지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무려 5만 번의 실패. 5만 번. 5만 번 그걸 당했나? 저도 5만 번 당했나 모르겠네요. 음. 이제 마이클 도전 농구 황제는, 어, 평생 뭐 수없이 실패했다. 평생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슛을 잘 날리게, 슛을, 슛을 잘 날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음.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 뭐 이렇게 다인의 진화론,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실패를 많이 했다. 이런 책이 나오고, 음, 하여간에 어제는 눈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음, 너무 내용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동해서 이 왓칭의 책의 분위기에 젖어서, 어제 저녁은 아침까지 약간 분위기도 있고, 뭐예요. 좋은 거죠. 아미그달라, 오세이와 아미그달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마칭에 192, 193, 뭐, 이렇게. 여기 나왔네. 내겐 한이 남아있어. 어머니를 그렇게 비명에 잃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실컷 울어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했나 봐요. 그녀가 솟아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며 말했다. 울음을 참지 마세요. 지금 마음껏 울어보세요. 얼마나 참았던 울음이었을까.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콧물이 터진 듯 걷잡을 수 없었다. 어찌나 슬프게 우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날 집에 돌아간 뒤 온종일 정말 목청이 터지도록 울었다. 다 엄청 울었대. 몇십 년 동안 그게 울지 못한 하루 종일 울었나 봐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남편과 딸아들에게 다 털어놓아야 돼. 이렇게 말을 털어놓아야 돼. 무슨 일이 아닌데, 이게. 다 털어놓고, 그날 밤엔 울면서 잠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이튿날 그녀는 개운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다. 우울 증상은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다. 거참 신통한 일이야. 실컷 울었더니 몸과 마음이 새 사람처럼 달라지던 걸, 의사가 이젠 우울증약 안 먹어도 된대요. 이렇게 말했대요. 정말 놀랍네요. 우울증이 하루 만에 싹 나아지다니. 그녀가 맏딸과 떨어져 지내는 게 그토록 힘들었던 것도 바로 응어리진 슬픔 때문이었다. 40년간 억지로 짓눌러 놓고만 있었으니 응어리가 질 수밖에. 응어리진 슬픔은 울음과 함께 털려나갔다. 이게 마칭의 190에서 192페이지인데, 인간은 그래 책을 읽어야 돼요. 이 책이 오히려 웬만한 사람 만나서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다 믿으니까. 책은 이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다 믿어요. 누가 말하면 믿지 의심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양기성 착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착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 믿는 것은,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누군가한테 나도 약간 사기 비슷하게 쳤으니까, 저도 사기 칠 것이다.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인다고, 뭔 말하면 믿어주는 사람들은 착하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는 AI 시대에는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또 20분이 넘었어요. 말수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말 많아요. 제 생각에. 감사했고요. 저도 월요일 아침 6시 넘었는데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부 다 로또 1등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